북한혁명 1세대인 리을설 사망 후 발표된 장의위원 명단에 김정은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룡해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오일정, 한광복 등 실세들의 이름도 사라졌는데요. 북한 권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7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을설, 빨치산 1세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사람이 1921년도 항경부대 청진 출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 활동할 때 전령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특이한 건 이 사람이 학교 정규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네. 어쨌든 김일성과 함께 어떤 북한 혁명 1세대로 간주하다 보니까 네. 54세대에서 우리로 말하면 별 4개 자리를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래서 네. 어떤 이 살아있는 실제 그 항일 빨치산 1세대, 물론 그 황경희 할머니라고 남편이 유경수 105 탱크사단 서울에 첫 진입했던 그 주석단 첫 번째 가는 그 할머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군 인사로서는 어떤 그런 예의차를, 이 예우,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좀 북한에서 11일까지 국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열설만 하다 원수 계급장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그 빨치산 1세대로서 단순한 1세대가 아니라 저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데서 네. 최대의 그 충성을 표상하는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는 그 자체로 상당히 그 명예직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또 그 칭호이기도 사실하죠. 북한에서는 사실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장이라든가 네. 상장이라든가 이런 그 장성들도 다 칭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 그리고 또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네. 바로 직책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칭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예우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그 권력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 큰 두 틀이 백두혈통이 있고 네. 빨치산 세력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사실 이어지는 네. 그 정권의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백두혈통 자체도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항일 빨치산 그 활동, 혁명 활동에 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 자기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항일 빨치산 그 혁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당시에 또 빨치산들은 네. 바로 백두혈통과 함께 나름대로 그 항일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도록 또 충성을 바친 그런 네. 인물들이 바로 빨치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네. 자, 이번에 그 리을설 장의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보면은 북한 권부의 서열 변화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해마다 장례 때문에 이것이 쭉 북한이 발표하는, 이번에 170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도 누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른팔에 있던 최룡의 인물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제 북한 관련 학자나 관련 기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지금 쭉 명단이 나오죠. 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2번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이제 부동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작년에 어떤 장례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유기인 현영철이는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숙청된 걸로 확인이 됐고, 네. 지금 변동이 이제 황병서라는 인물이 이 굳건하게 이제 올라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래픽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것이 한때 김정은과 갈등설이 빚었던 김경옥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전 인민무력부장 장정남이라는 사람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는, 북한에서는 이제 11군단장,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북한군의 핵심 인사인 최경성이라는 인물이 네. 이번에 그 지뢰도발 배우로 알려진 총정찰부장
김영철보다 오히려 앞선 순번에 배치되는 그런 명단을 170명단을 쭉 훑어보면은 그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좀 역시 그 장성택 남편 김기현은 평양에서 그 생존에 있다라고 하지만 장례위원 명단 역시 없고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좀 보입니다. 자, 최룡해도 지금 누락이 됐고 오일정도 누락이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최룡해는 알만할 것 같은데 오일정은 누구인지. 오일정도 역시 혁명 2세대죠. 네. 그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지금 이을설이라는 사람인데 이 그 최룡해의 아버지인 최현, 김일성, 오진우가 이른바 항일 빨치산 세력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파라 그래서 파벌이 있는데 네. 이른바 동만파라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심이 됐는데 그 혁명 빨치산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오국렬이라는 국방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12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아버지 역시 빨치산 세대입니다. 오중성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빨치산 2세대들 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전면적인 뭐 어때 쇠퇴 뭐 사라져나라는 부분은 좀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 리을설 같은 경우는 원수 칭호도 받고 있는데 빨치산 1세대와 2세대에 대한 대우가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볼 수 있죠. 빨치산 1세대라고 하면은 소위 그 북한에서 시조라고 하는 네. 북조선의 시조라고 하는 그 김일성과 같이 활동한 자기들은 혁명 활동이라고 하는데 네. 혁명 활동을 같이 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예우를 받는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세대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 1세대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공과라든가 네. 그리고 충성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또 사실 있겠고 그리고 자체의 또 인물, 자체의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뭐 충성도 그리고 또 그런 그 정통성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2세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중요한 직책이라든가 네. 뭐 이런데 그 앉힌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사실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교체를 할 때도 네. 보다 더 빈번하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사실 많이 있어 왔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든 북한에 있어서는 그 소위 그 혁명 1세대부터 시작해서 네.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해야만 소위 그 북한이 정당화시키고 있는 백두혈통의 그 정통성이 네.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세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게 하고 뭐 새로운 어떤 실세가 나오고 한다. 뭐 이런 그 해석은 사실은 그 북한의 소위 그 세습 체제라고 할까 이런 정통성을 좀 더 그 덜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설명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그 최룡해나 오일정 외에도 좀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지금 화면에 우리가 그래픽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도춘 군수담당 비서 이 사람이 이제 빠졌는데 당 비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좀 이분은 추론이 가능했던 것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3기 때 이미 국방위원회 명단에서 물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김춘삼이나 좀 의외 띄는 것이 이제 이 선정선동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이 김기남 지금 당 비서의 그다음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일이라는 사람이 명단에 일단 안 보입니다. 어제 통일부 당국자한테 어떤 경위냐,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도 파악 중에 있다. 경위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한강복이라는 사람은 이제 역시 당 비서인데 네. 어떤 정적인 이유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뭐 세대 교체가 이제 지난번 주석단 변화가 있고 지난해 김정일 추모일 때도 변화가 있었듯이 이 소규모 변화는 늘 있어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죠. 이 최룡해라는 인물하고 오일정이라는 이 사람인데 오일정이라는 사람이 이게 북한에선 당 군사부장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예비군 뭐 노농적이군이라든가 붉은 청리군 한 400만 명을 총괄하는 당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게 좀 의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공안 라인의 약진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공안 라인의 약진이다 하면, 근데 공안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장의위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석단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핵심적인 멤버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체제를 지탱하는 그 주요 핵심 기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이런 그 서열 이것을 가지고 실세다 아니다 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저 김정은 다음으로 그 소위 2위로 돼 있는 게 김영남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요 그야말로 허수아비입니다. 네.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국가를 그 대표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뭐 파워를 부린다든가 이런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 자리를 이 배치하는 또 이 그 서열을 배치하는 것도 보면은 네. 첫째 이제 국가의 그 헌법이라든가 당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이냐 형식상으로 네. 그것에 일단은 그 방점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로한 나이 순이라든가 이런 걸 또 방점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형식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서열 배치 이게 전체 1차적으로 고려된다고 사실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단에서 사실 빠졌다고 해서 또 이러한 명단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실세로 부상을 했다라든가 뭐 이게 또 뒤에 또 강등을 당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의 실질적인 그 특성을 여기에서 도출해 낸다는 것은 무리가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장의위원 명단에도 없고요. 최종회에 대해서는 근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각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기록 영화에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기록 영화를 보면은 한 2, 3년 전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겨울 복장이죠. 그 어제 이제 북한제 누체모 현영철 지난 4월에 실각됐을 때도 기록 영화에서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청의 개념을 좀 명확히 봐야 되는데 근신도 숙청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목숨을 해하는 걸 숙청의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현영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룡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근신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중국통인데 이 북중 관계 어떤 협의 때문에 유일영도 체계 10대 원칙에 좀 위반된다. 권유훼손 부분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일부 언론은 뭐 백두산 관련 댐 건설이 부실했다. 그 책임을 물어서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오뚜기 같은 인물입니다. 과거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노출이 됐던 인물인데 혁명화 과정을 5년 걸쳤다가 황해북도 책임비서로 복귀를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뭐 완전히 실각을 했거나 처형된 건 같지는 않고요. 네. 좀 두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복귀될 건지 이제 우리 관련 당국에서 이제 쭉 그 파악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권력지형, 요동치고 있는 권력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